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 문제를 풀기 전에 복소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할 얘기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복소평면으로 적용시키는 거고, 복소평면은 대학과정에 있는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거듭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개념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게 좀 필요해요. 하지만 고1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인 것들만 문제에서 풀 때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일 때만 쓰는 거예요. z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i예요. 그때 z 100제곱을 구하는 게 목표야. 실제로 우리가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계산을 하죠.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성이 생기네 하면서 그래서 z100제곱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해왔을 테지만, 복소평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산량을 좀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소평면이란 게 뭔데? 복소평면이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좌표평면하고는 살짝 달라요. 좌표평면은 뭐였죠? X축과 Y축이 둘 다 실수축들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하죠. 근데 복소평면은 X축과 Y축이 실수축이 X축 그리고 허수축이 Y축이 된 평면을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얼마고 1이고 허수 부분이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만들어서 그 좌표를 여기다가 표현한 게 복소평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복소수는 여기다 표현하시면 1, 루트 3에 위치한 어떤 복소수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원점하고 좀 이어줍시다. 그래서 이 복소수 이렇게 매번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소수들은 복소평면에다 점 하나씩 찍어가면서 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적용시켰을 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크기고요. 복소수의 크기. 두 번째는 각이에요. 각. 회전각이 되겠습니다. 회전각. 얼마나 회전했는지 나타내는 각이에요. 자, 크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절대값처럼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얼마가 되죠? 얘가 1이었고 얘가 루트 3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2가 되겠네요. 일반적인 경우도 얘기해 볼게요. z가 만약에 a 플러스 bi였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크기는 어떻게 된다?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라고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죠. 자, 각도는 어때요 현재? 지금 길이 비율 보니까 1대 루트 3대 2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되겠네요. 몇 도? 60도가 된다라는 거를 삼각비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z에 대한 인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z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zn제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자, 크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건데, 복소수를 거듭제곱하게 되면 크기는 n제곱이 됩니다. 원래 기존 크기에. 그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n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은요, 회전각은 곱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건 지금 결론적인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면 아까 말했던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론적인 것만 알아두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얘가 z에 대한 얘기였고 z 100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크기. 자, 크기는 z의 100제곱 해가지고 결국 2의 100제곱이 되는 거죠. 각도, 회전 각도. 어디서 회전한 거냐면 사실 X축, 여기서 이만큼 회전했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회전각도는 현재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도였던 거를 몇 번? 100번 하게 된다는 거죠. 100번 회전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단위원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단위원. 단위원이라고 하면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크기는 나중에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고요. 각만 좀 생각하려고 지금 단위원을 가져온 건데 각이 60도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0도 단위로 한번 다 쪼개봅시다. 60도 한번 회전하면 여기 위치에 있을 거고 60도 한 번 더 회전하면 여기 위치에 있을 거고 60도 한 번 회전하면 여기 위치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60도를 실제로 6번 하면 360도가 되면서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똑같은 경향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6번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100번 한다는 얘기지, 100번. 그죠?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럼 100번 하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는 6번씩 다 쪼개보면 16번 나오고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한 바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몇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야? 16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고 추가로 4번 더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6바퀴를 딱 돌고 나서 그 다음 4번 더 가니까 1번, 2번, 3번, 4번 요게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 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체크해 봐야겠죠.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자,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될 거고? 60도가 될 거고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1,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Z100제곱은 그래서 뭐가 되냐? 저걸 이제 복소수로 다시 표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가 되겠죠. 되나요? 근데 이거는 크기가 1짜리인 복소수였고 크기가 2의 100제곱짜리인 복소수는 그만큼 앞에 다시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현재 z가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100제곱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계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거를 회전이 그만큼 됐다라고 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계산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거듭 제곱에 한해서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자, 복소수가 이렇게 있고 그걸 거듭 제곱한 다음에 빼고 제곱을 해서 4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안에 있는 값은 뭐가 돼야겠어요? 2나 마이너스 2가 돼야 제곱해서 4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거듭 제곱들을 볼 건데 어느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하나 일일이 거듭 제곱 해가면서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규칙성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은 복소평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값은 복소평면에다가 보시면 몇 콤마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인? 1인 복소수가 되겠죠. 자, 얘는 0,1이 되겠죠. 얘도 크기가 1인 복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표현해 볼게요. 단위원에 딱 그려보고 얘는 어디 위치에 있어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면 요쯤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결국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니까 네, 요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도인지도 알 수 있죠? 몇 도? 45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45도 단위로 거듭 제곱하게 되면 45도 단위로 계속 쪼개진다 라는 거고 그럼 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요 경우. 자, 그래서 한 바퀴를 8등분한 얘네들로
계속해서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라는 애는 단위원 보시면 0,1 어디 위치해 있죠?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죠? 자, 몇 도예요? 몇 도? 90도죠. 90도. 그럼 90도 단위로 쪼개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 위치할 거고 그 다음 거듭제곱은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 거듭제곱은 여기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8등분한 것과 4등분한 것들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뺐을 때 뭐가 된다? 2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제곱해서 4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랑 i의 m제곱 n제곱 한 상황인데, 자, 이 숫자가 1이 되면 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숫자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1번 케이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얘를 거듭제곱해서 1이 된다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점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몇 번 만에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8번마다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지수 m은 결국 뭐가 된다? 8의 배수꼴이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은 뭐가 될까? 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마다 한 바퀴고 2번을 더 가야 되니까 n 값은 뭐가 되는구나? 4k 프라임 플러스 2꼴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m 플러스 4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그럼 m과 n이 둘 다 컸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8의 배수 중에서 49 이하인 거 제일 큰 게 얼마고? 48이 될 거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 중에서 49 이하 제일 큰 게 뭐예요? 46이 되겠죠. 됐어요? 합하시면 얼마? 첫 번째 경우에서는 94가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현재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곳에 위치하려면 m 값은 얼마? 8k 플러스 4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의 n제곱이 1에 위치하려면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고, n 값은 얼마? 4k 프라임 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9 이하 수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수는 얼마예요? m은? 자, 8, 5, 44 정도가 되겠네요. 자, 4k 프라임은 48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합하시게 되면 92가 나올 거고, 이 중에서도 최대가 누구니까? 94니까 답은 얼마더라? 94가 나온다 할 수 있겠죠.